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, 바로 목돈 마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자녀 교육비, 또 내 집 마련, 거기에 노후 준비까지 정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 40대, 50대 분들. 네, 오늘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방법을 찾아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저축 방식이 어쩌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이유랑 또 더 현명한 대안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집부터 사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후 준비하고 이런 순서대로 저축하는 방식, 이걸 보통 세로 저축이라고 하죠. 여기에 익숙하실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죠. 근데 요즘처럼 금리는 낮고 또 기대 수명은 확 길어졌잖아요. 맞아요. 이런 시대에는 이 방식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왜 가로저축으로 이제 방향을 좀 틀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로 저축이요?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씩 클리어하는 방식. 이게 당장은 딱 하나에 집중하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? 가장 뼈아픈 건요. 그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복리 효과 있잖아요. 네, 복리. 중요하죠? 네,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. 특히 은퇴 자금처럼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가 완전 커지거든요. 그런데 세로 저축은 이 중요한 타이밍을 그냥 놓치게 만들어요. 예를 들면 노후 준비를 한 10년만 늦게 시작해도요. 복리 효과가 줄어서 최종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한 30% 넘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. 30%나요? 와. 네.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 마법을 그냥 걷어차는 셈이죠. 그리고 또 다음 목표 준비가 너무 늦어지는 문제도 심각해요. 그 주택대출 갚느라 막 허리가 휘고 나면 아이는 벌써 대학 갈 나이가 되어 있고. 그렇죠. 시간 금방 가죠. 네. 또 아이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다 보면 정작 본인 노후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휙 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제가 상담해보면 너무 많아요.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.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뭐 병원비가 크게 든다거나 아니면 집값이 기대만큼 안 오른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계획 전체가 그냥 흔들리기 쉽고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예전엔 금리가 높았으니까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 100세 시대, 저금리 시대에는 확실히 좀 안 맞는 방식이군요. 맞습니다. 근데 왜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걸까요? 아무래도 이 가로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고요. 네,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당장 눈앞에 급한 불 하나 끄는 데 집중하는 게 뭐랄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요. 또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챙긴다? 이게 막연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면도 있을 거고요. 그렇죠.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. 그럼 그 대안이 바로 가로저축이라는 거군요. 여러 재무 목표를 동시에 관리한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딱 떼어서 주택자금, 자녀 교육자금, 그리고 노후준비자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저축하고 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. 예를 들면 뭐 월 저축액의 30%는 주택 관련해서 모으고 20%는 자녀 교육용으로 또한 10%는 연금으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. 물론 이 비율은 각자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요. 근데요, 그렇게 돈을 여러 개로 나누면 목표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적어져서 뭐랄까 어느 세월에 목표 달성하나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. 네.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가로저축의 핵심은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일찍부터 누리는 데 있습니다. 시작 시점이 중요하다? 네. 특히 노후자금처럼 아주 길게 봐야 하는 목표는요. 적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나중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. 그리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거니까 혹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전체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죠. 네, 위험 분산 효과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하기도 쉽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도 우리 아이 교육비도 내 노후도 조금씩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, 이게 정말 큽니다.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.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은데요. 그럼 이 가로저축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? 가로저축은요. 무엇보다 계획 그리고 꾸준함,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. 계획과 꾸준함. 네. 각 목표별로 언제쯤 얼마가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 자녀가 언제 대학 갈지, 내가 언제 은퇴하고 싶은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죠. 이게 혼자 하려면 좀 막막할 수도 있겠어요.
네, 맞아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 하기 좀 막막하다 싶으시면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네. 그럼 이제 가로저축을 실천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.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그 복리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가로저축을 할 때는 그 목표 기간이나 성격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단기적인 주택자금 마련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예적금이 좋겠고, 네. 중장기적인 교육자금이나 노후자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.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저축성 보험이 장기적인 가로저축 목표,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 준비에 잘 맞는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축성 보험이요? 약간 의외인데요. 보통 보험은 위험 대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저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? 아, 네. 물론 보장성 보험도 있지만 저축성 보험은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.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은 길게 보고 가입하는 장기 상품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보통 10년, 20년 이렇게 되니까. 네.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하는 그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다지고 있어요. 많은 상품들 약관을 보면 연 단위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. 아, 연 복리로요? 네. 원금이랑 이자가 합쳐진 금액에 또 이자가 붙고 또 붙고 이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. 와, 복리 효과 매력적이네요. 혹시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는 좀 어떤가요? 아, 바로 그 점이 저축성 보험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. 뭔가요? 현행 세법상 몇 가지 요건,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유지하고 일정 납입 한도를 충족하고 이런 요건을 갖춘 장기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요,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 비과세예요. 비과세요. 그게 큰 건가요? 엄청 크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은행 예금이나 펀드 같은 데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기면 15.4%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. 네, 꽤 많이 떼어가죠. 그렇죠. 근데 이 비과세 혜택 덕분에 복리로 불어난 자산을 세금으로 떼이는 거 없이 온전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야, 복리로 불리고 세금도 안 내고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. 네, 그래서 장기적인 목돈 마련, 특히 노후 준비에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4050 세대에게 목돈 마련을 위한 현명한 전략은 이제 세로 저축이 아니라 가로 저축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특히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복리 효과와 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 아주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저축하고 있지?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꼭 필요하겠네요. 네, 혹시 나도 모르게 그냥 세로 저축의 함정에 빠져 있진 않은지, 가로 저축으로 좀 바꿔볼 부분은 없는지 이걸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맞습니다. 오늘 가로저축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복리 효과를 더 키울 수 있을까?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좀 불안하니까 달러 같은 다른 통화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해진 만기 없이 평생 복리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.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파고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얼마든지요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설계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내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다면요. 아래 설명란에 저희 소통 창구를 열어둘 테니까요.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 네,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.